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겉으로는 너무나 친절하고 다정한데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뒤끝이 찜찜한 사람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못돼 처먹고 영악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교묘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함께 찾아볼까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엮여 있으며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나 영악한 사람들은 그 교묘함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기 더욱 어렵게 만들죠. 이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을 명확히 인지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을 둘러싼 관계들을 건강하게 재정비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만을 남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완벽한 가면을 쓴 것처럼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친절하고 매력적이며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는 척하고 때로는 과도한 칭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첫인상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마치 잘 포장된 선물 상자를 열었더니 실망스러운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진정한 면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가면을 쓰고 연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 들죠. 이들의 말과 행동에는 일관성이 없고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겉모습에만 현혹되지 않고 그들의 꾸준하고 진실된 행동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초기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들의 언행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지, 그리고 사소한 부분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치며 결국 여러분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기 쉽지만 진정한 관계는 투명성과 일관성 위에서만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지나친 자기중심주의와 자존감 부족입니다. 영악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대화의 중심은 항상 자신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며 오히려 그들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듭니다. 끊임없이 남의 약점을 찾아내 공격하고 험담을 퍼뜨리며 스스로를 높이려 하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과에 대해 "저건 운이 좋아서 된 거야. 사실 뒤로는 편법을 많이 썼을걸." 과 같은 방식으로 깎아내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알게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비판은 건설적인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 하며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타인과의 진정한 교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존중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의견이 하찮게 취급받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한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 더 큰 상처와 함께 정신적인 피폐함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과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타인을 조종하려는 통제적인 성향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도록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묘한 말솜씨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감정적인 약점을 파고들어 조종하려 들죠. 고대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 마키아벨리가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설파했듯이 이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냉혹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거짓말, 과장된 약속, 감정적인 협박, 심지어는 위로를 가장한 무력감주의까지 이들은 여러분의 선의를 악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 든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웃는 얼굴로 다가와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어떻게 이용할지 끊임없이 계산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코 평등할 수 없으며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들의 계획 속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과 선의가 그들의 냉혹한 계획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마키아벨리즘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 관계의 고리를 끊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그들의 조작적인 특성을 감지하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궁극적으로는 정신적으로도 큰 피로감과 불신을 안겨줄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책임 회피와 남 탓하기입니다. 영악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하죠.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려 합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이 자신의 운명을 신의 탓으로 돌리듯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외부 요인이나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실제로 잘못한 것은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극하거나 심지어는 피해자인 척 가장하여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중요한 서류를 빠뜨려 일이 틀어졌을 때도 누가 나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 내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실수한 거야와 같이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죄책감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책임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과는 결코 발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공감 능력 부족과 소시오패스적 기질입니다. 물론 모든 영악한 사람이 임상적인 의미의 소시오패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소시오패스의 특징인 현저히 부족한 공감 능력을 보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에 공감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공감하는 척하지만 이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기일 뿐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아픔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거나 심지어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죄책감 없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소시오패스는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교활하고 냉정하며 타인을 조종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책감이나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어떤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주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모든 책임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는데 능숙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며 삶의 에너지를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공감,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행동하며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전가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파괴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접촉 금지라고 조언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들과의 관계가 지속되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번째 특징은 인간관계에 급을 매기고 차등 대우하기입니다. 영악한 사람들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대우합니다. 학벌, 재산, 직업, 외모 등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만을 보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죠. 마치 중세시대의 신분제 사회처럼 이들은 사람들에게 계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태도를 달리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즉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아첨하지만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무관심하며 때로는 무례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착취적인 관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권위를 내세우고 억압하며 자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이용하려 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안겨주며 진정한 신뢰를 쌓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지 않고 외적인 조건으로만 평가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릴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귀한 존재이며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로도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평가 기준에 갇혀 여러분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과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내면을 존중하고 조건 없이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타인을 평가하고 분류하는 사람들은 결국 외로운 섬이 될 뿐이며 여러분은 그들의 섬에 발을 디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특징은 첫인상을 이용한 교묘한 접근입니다. 이들은 관계 초반에 과도한 칭찬과 관심을 보이며 여러분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마치 달콤한 미끼를 던지듯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접근하죠. 그들은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마치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공감하는 척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려 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마치 천사처럼 나타나 도움을 주겠다고 자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달콤한 말과 친절한 행동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얻을 이익을 계산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한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상대를 쉽게 이용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 초반에 상대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달콤한 말과 친절한 행동에 쉽게 넘어가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냉철하고 비정한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철학자들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했듯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그 사람의 진정한 의도와 동기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꾸준하고 일관된 행동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들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만 그들의 교묘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함에만 속지 말고 그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관계를 지향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은 단지 자신의 목적을 위한 발판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순수함과 선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계 초반부터 신중하게 접근하고 섣부른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못 되쳐먹고 영악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지나친 자기중심주의 타인, 조종, 책임 회피, 공감 능력 부족, 금 나누기, 그리고 첫인상을 이용한 교묘한 접근까지. 이 모든 특징들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때로는 너무나도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삶에 침투하려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들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에게 크나큰 정신적, 감정적 상처를 남길 수 있기에 이러한 특징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인간의 지혜를 추구했듯이 우리 역시 이런 유해한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고 현명하게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가지세요. 상처받은 마음은 충분히 위로받고 치유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이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내고 진정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관계만을 남겨두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교묘한 술수에 휘둘리고 있을지도 모를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삶과 진정한 행복을 응원합니다. 이 지혜로운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중요한 지혜를 얻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여 함께 위험한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 숨어있는 교묘한 그림자들을 이 영상과 함께 식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키세요.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이 영상에 대한 생각, 혹은 여러분만의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큰 영감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금빛 철학이 기원합니다.